이제 연금 받아도 일자리 신청할 수 있다고? 정말요? 저희 아버지도 가능한가요? 맞아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엄마도 신청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심지어 인지지원 등급 받으신 분들도 가능해졌거든요.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109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도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연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포기했던 적 말이에요. 사실 저도 주변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바로 이 해의 노인 일자리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시점에 맞춰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역할, 나의 존재감, 그리고 하루하루의 활력, 이 3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적고 인지능력도 높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즉,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 습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이제 공익활동 참여가 가능해졌어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예 문전박대당했던 분들, 이제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당당히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의 진단서만 제출하면 가능해졌어요. 가족이 요양보호를 하고 계시다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70세 박선영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전문의가 간단한 활동은 가능하다고 진단서를 써주셔서 올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주 2회 동네 공원 청소를 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세요. 두 번째 변화, 안전관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업의 안전전담 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이 의무화됐어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69세 최연식 어르신은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나가서 하라고만 했는데 요즘은 꼭 교육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챙겨줘서 정말 안심된다고요. 세 번째 변화, 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로 확대됩니다. 총 109만 8천 개 일자리, 예산 2조 1,847억 원으로 올해보다 6만 8천 개가 늘어났어요.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익활동은 69만 2천 개로 3만 8천 개 확대. 신노년 세대를 위한 역량활용 사업과 민간형 일자리는 17만 천 개로 2만 개 확대됐습니다. 68세 김순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연금 받는다고 해서 아예 신청도 못했는데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연금도 받으니까 해당 안 되겠지. 건강도 좋지 않은데 뭘 하겠어?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이 법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참여 조건, 신청 절차, 안전관리까지 전면적으로 새로워진 변화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연령 기준부터 살펴보세요. 대부분 사업은
65세 이상이지만 일부 유형은 60세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민간형 사업단이나 취업연계형,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죠. 아직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일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건강 상태 조건도 유연해졌습니다. 특별한 건강 검진이나 의료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만 되면 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가점 제도도 눈여겨보세요. 국가유공자나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일수록 우선 선발되는 구조로 바뀐 거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우선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에요. 노노케어, 스쿨존 교통 지원, 놀이터 공원 정비, 보육시설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정도의 가벼운 활동 중심이에요. 67세 이정숙 어르신은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보조 일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세요. 월 29만 원의 활동비도 받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 즉 노인 역량 활용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예요. 공공기관 행정 업무 보조, 아이돌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안내 등이 있어요.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만 5,000개가 신규로 생겨요. 63세 김동우 어르신은 30년간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구청 민원실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계세요. 과거 업무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월 76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라고 해요. 세 번째,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공동체 사업단, 취업연계형, 시니어 인턴십으로 나뉘어요. 공동체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실버 카페, 택배 보조, 지역 농산물 판매 매장 같은 것들이 있죠. 혼자 일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에요. 취업연계형은 일정 교육을 받고 경비원, 청소시설 관리, 시험 감독 보조, 가사 도우미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 연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기업과 연결돼서 인턴으로 시작해 정식 고용까지 이어지는 제도예요. 한식당 조리 보조, 영화관 안내, 매장 관리 보조 같은 일들이 있어요. 62세 박철수 어르신은 시니어 인턴십으로 동네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직원으로 채용됐어요. 젊은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안정적인 수입까지 얻게 되어 정말 만족한다고 하세요. 네 번째, 고령자 친화기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기업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일반 채용처럼 정식 취업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이 모든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안전, 최우선 정책입니다. 모든 사업마다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이 도입됐어요. 활동 전 안전교육도 필수가 됐고요. 회의나 간담회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회의를 해도 시간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는 5,000원 이내 회의비까지 편성이 가능해졌어요.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이에요. 일부 공익활동 참여자는 건강검진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아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검진을 받으면 시간 인정이 되니까 일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신청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어디든 가시면 전담 창구가 있어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준비할 서류는 간단해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면 사본을 제출하세요. 보육, 조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선발 시 유리해져요. 2025년부터 크게 바뀐 점이 있어요. 신청서, 양식이 통합됐거든요. 예전에는 사업마다 따로 써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신청서로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 사업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직역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 신청서도 따로 마련됐고요. 온라인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해요.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문의하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신청 절차도 간단해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서 바로 전산 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해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새누리 시스템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 건강보험 상태, 나이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선발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요. 공익활동은 지자체인 시군구청에서 최종 선발하고 다른 유형들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합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돼요. 선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연령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있어요. 대부분 65세 이상이지만 일부는 60세부터 가능하고요. 세대 상황도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 부양가족이 있는 분은 우선 순위가 높아져요. 소득 수준도 큰 기준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 어르신이 우선 선발됩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가점 제도가 눈에 띄어요. 국가유공자나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 또는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경력 가점도 있어요. 예전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요. 반대로 현재 정부 일자리 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고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공정한 기회 분배를 위한 조치죠. 71세 한미순 어르신은 자격증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혼자 살고 있다는 점과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우선 선발됐다고 해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외되는 경우도 꼭 알아두세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단 일부 취업연계형은 예외예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참여 불가하고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판정받은 분들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인지지원 등급자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내에서 중복 참여는 안 되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도 불가능해요.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니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선발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전 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은 필수고요. 그 후 현장에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 시간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보통 월 30시간 내외, 주 2회, 3회 하루 2회, 3시간 정도예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활동비는 공익활동의 경우 월 약 29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근무 시간과 성과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어 선발 기회가 훨씬 많아졌어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서류만 잘 챙기면 나머지는 기관과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2025년에는 가점 제도가 신설되었고 신청서도 간편해졌어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를 꼭 챙기시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사본을 준비해서 가산점을 받으세요. 65세 정은경 어르신은 자격증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걱정했는데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우선 선발됐다고 해요. 덕분에 올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2025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참여 자격은 더 넓어지고 직역연금 수급자도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도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며 스스로 포기하셨던 분들 올해는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국가유공자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점이 생겼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우선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말 세심하게 다듬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해요. 일자리, 유형과 규모도 획기적으로 달라졌죠.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활동의 가치까지 인정해주는 종합적인 지원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반가웠던 부분은 안전 강화 정책이에요.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업마다 안전교육, 전담 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까지 꼼꼼하게 챙긴다는 건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건강검진과 연계한 시범사업까지 도입돼서 건강도 챙기고 일도 하고 사회와도 연결되는 이런 노후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활기찬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 이웃 어르신이 떠오르셨다면 꼭 알려주세요. 올해부터는 당신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2025년 여러분이 인생 이막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시길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이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귀중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바쁜 일상에 쫓기는 젊은 세대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거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거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랜 인생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활동들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어르신들의 이야기에서도 보셨듯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나가서 힘든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이에요.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가까운 기관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만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활동이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일단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의견들도 앞으로 제도를 더 좋게 만드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주역이 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활기차게 사회와 연결되시길,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